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오르고 있는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 개 종목이 상한가를 내고 있고요. 400여 개 종목이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250여 개 종목이 현재 구간에 밀리고 있는데요. 코스피 200 내에서 가장 크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1위가 LG생명과학으로 올라옵니다.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냈고요. 현재 구간에는 3.5% 상승하고 있습니다. 웅진에너지가 랭크가 됩니다. 그리고 농심과 아모레지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이 2% 내외에서의 상승권의 움직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예, 우리 항상 늘상 말씀드렸던 LG생명과학, 웅진에너지, 그다음에 네. 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세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네. 먼저 LG생명과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LG생명과학 고가놀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트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속임수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저점이 이탈을 이제 붕괴되지 않는다라면은 이 저점이죠. 이 저점을 이탈 기준으로 해서 붕괴되지 않는다면 매수 관점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주봉 움직임이 좋죠. 자,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은 어차피 강하니까요. 자, 주봉을 보시면 5주선과 2주 동안 눌림목법, 그러니까 2주 동안 고가놀이가 됐죠. 네. 고가놀이 다음에 시세 분출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오늘 일봉을 보시게 되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거래량은 아직까지 주봉상 거래량도 아직까지 덜 터졌고 일봉의 흐름을 봤을 때 아직 거래량이 덜 터졌거든요. 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 대비해가지고 일단 5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거래량이 조금 많이 터져준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내일 접근은 조금 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큰 시세는 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쪽 저점에서 잡으신 분 아니라면은 이런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밖에는 대응하시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음은 웅진에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진에너지를 보시게 되면 웅진에너지가 그동안에 시세가 나오고 눌림받고 다시 시세 나오고 그 다음에 눌림받고 기간조정 들어갔거든요. 자, 기간조정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21선과 이격이 많이 좁혀진 상태입니다. 크게 이탈이 없죠. 지금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 저점을 크게 붕괴를 안 시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주봉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주봉이 5주선이 굉장히 우상향 중이고 주가는 5주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은 감소되고 있는 상태죠. 네. 이런 경우에 5주선을 붕괴시키면은 여기 20주선이나 60주선까지 한번 밀렸다가 가격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딱 손절 라인만 딱 잡고 그 다음에 대응을 했을 때 한 번은 실패하더라도 두 번 실패는 잘 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 일봉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사실 매수 접근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까다로운 자리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바닥 나올 때까지는 거래량 바닥 나오면서 그다음에 차트를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게 나은 구간. 관망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만들어주고 나서는 다시 배팅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움직임에 따라서 매수냐 아니냐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 플랜트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거든요. 해외 플랜트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조금 해외 플랜트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종목인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유럽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조금 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실적이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리포트들도 상당히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 보면은 이제 국내 건설 경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국내 건설 쪽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지금 어느 정도 시장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버티면서 갈자리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구트로이카 관련주들인데 네. 그쪽에 이제 건설이 포함됐던 종목군들은 지금 자리를 잡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하락하다가 이제서 이틀 동안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추이 구간에 더 접어들지는 못했거든요. 이제 61선을 돌파하고 있지만 완전히 돌파해서 안착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5일선과 25일선이 최소한 60일선 안착하기 전까지는 조금 매매 접근이 조금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일목상 구름대 아래이기 때문에 네. 이제 돌아서는 거 아니야 하고 쉽사리 매수를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조금 안 좋은 현상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6만 원대 매물벽이 두터운 종목인데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00종목 내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 5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상승률 5개의 탑5 종목입니다. 1위로 랭크가 되고 있는 종목이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오늘 테마주들이 다시 움직입니다. 안내배 주가가 4% 넘게 상승하고 있고 TK케미칼과 멜파스 그리고 동양시멘트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헬스케어주 좀 봐주세요.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많이 오르거든요. 일단 10,000원 선을 쉽게 좀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좀 모멘텀이 오늘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지난번 이때가 이슈가 한번 떴었던 것 같은데요. 네. 1월 7일입니다. 1월 7일 날 이슈가 떴던 이후에 지금 장기평을 돌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장기평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추세를 갖다 중장기 추세를 못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게 241선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1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돌파해가지고 안착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가놀이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241선으로 보니까 돌파를 못한 걸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241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결국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이 종목이 추세 우상향으로 추세 우상향으로 분출이 되는지를 조금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관심권에 놓고 언제든지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여기서 매매를 했을 때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 못하게 되면 챙기고 빠져나오면 되죠.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뭐 누구나 이 자리를 돌파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사서 팔지를 못하고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가 밑으로 빠져버리면 대응이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꼬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꼬리들이 많다라는 거는 이 자리를 돌파할 때는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어떤 주체가 네. 세력이라든지 주체가 끌어줘야지만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여기서 갭이 떠야 돌파 갭이 떠야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관심권에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멜파스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또 모처럼 만에 멜파스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네. 멜파스를 공략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멜파스 보면은 또 이간욱이가 또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죠? 사지 마십시오 했는데 급락이 나와가지고 자 멜파스가 지금 여기 멜파스가 일봉상 보면은 5일선 지금 안착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봉상의 흐름이 아니라 이 종목이 앞으로 내가 저가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왜냐면은 전일 이틀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을 안 깨고 지금 반등 시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집계형이란 말이죠. 집계형인데 그럼 주봉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주봉상 이 종목을 사서 내가 목표가를 어떻게 볼 거냐, 단기적으로 볼 거냐, 길게 볼 거냐.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주봉이 보세요. 이격 차이는 있죠. 이게 5주선과 이격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주선이 어떻습니까? 하방이죠. 하방이기 때문에 크게 오르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파스는 기술적 반등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갭 상승하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아침부터, 그죠? 코스닥도 지금 갭 상승하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5일선을 돌파 못하게 되면 5장 되면 밀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5주선을 돌파 못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주가는 5주선에 저항을 받고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매 대응을 그러니까 저가 매수 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만 욕심내지 마시고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시는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멜파스가 나흘 연속의 기관의 매도 공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체크 함께 해보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종목들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200 내에서 하락률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5종목입니다. 대상이 어제 1,038억 원의 4분기 영업이익 나왔습니다. 자, 예상치 크게 좀 밑돌면서 오늘 그 충격 좀 전해지고 있고요. 5% 가까운 큰 폭의 하락 흐름입니다. 이어서 KPX 케미칼과 NHN, 한국전력, 웅진케미칼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한국전력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차익 매물 형성이 되면서 34,000원권에서의 움직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대상, 최근에 내수주들 실적이 예상만큼은 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대상 좀 많이 밀리네요. 예, 대상을 갖다가 제가 한번 보면은, 네.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리포트를 기관이 낸단 말이에요. 그럼 기관이 대체 그 실적을 갖다가 그 기업 실적들을 어떻게 그 조사를 해서 어떻게 그 뽑아냈길래, 예? 뭐 예상치에 훨씬 못 미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말이죠. 이 대상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대상 같은 경우는 얼마 그 28,000원대까지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그렇게 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뭐 26,000원대입니다. 그죠? 근데 왜 기관이, 최근 들어가지고 물량을 적극적으로 안 팔까요? 그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12만 주 정도 팔고, 지난주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이틀 연달아서 팔고, 그리고 뭐 적극적으로 매도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저는 그게 조금 이상합니다. 네. 왜 리포트는 분명히 실적이 안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점진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났지만 왜 기관들은 안 팔고 있을까요? 조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일단 이 대상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자리가 지지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 아침 이제 실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침부터 많이 빠지고 있죠. 분봉이 이제 투매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예, 투매가 나왔다라면은 저가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분할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종가 배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죠. 일단 중요한 거는 제 이야기 이 방송을 듣고 기관들이 팔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관들이 왜 안 팔지, 리포트는 왜 그렇게 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할 따름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밀리고 있는 종목들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100종목 내에서 하락률이 가장 크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 1위가 컴투스입니다. 4% 넘게 빠지고요. 오성 LST가 오늘도 밀립니다. 그리고 개인빌과 CJ ENM, GS 홈쇼핑에 랭크가 되면서 개인주들이 오늘 좀 조정받고 있다는 점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좀 짧게 한 종목만 체크를 해볼까요? 네, 그렇다면은 일단 중요한 게 지금 게임주 쪽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자, 게임주 지난번에 게임빌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 예상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한번 강세가 보였었죠. 자, 올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이후에 그의 주가 흐름을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아마 이때 주가가 빠졌다가 이때죠. 이때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 4분기 실적이 네. 기대된다 하면서 올랐는데 보세요. 쌍봉이죠. 쌍봉이고 61선 돌파 못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습니까? 점진적으로 떨어지죠. 자, 직전 저점 아직까지 붕괴는 안 됐죠? 붕괴하려고 하고 있죠. 그죠? 게임주 어떻습니까? 상황 안 좋죠? 매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게임주 건드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게임빌이 지금 현재 대장 아닙니까? 그죠? NC소프트도 드디어 다시 2개월 동안 저점을 잡다가 다시 단기 추세를 회복했는데 이탈되면서 또다시 NC소프트도 붕괴되기 시작하죠. 게임주 현재 상황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건드시면 안 됩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다라면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1950선까지 터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시장의 특징주들 흐름을 점검을 해봤습니다.